다자녀. 네. 맞죠?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 국가유공자. 요즘 기준으로. 그냥 애국자 정도.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는. 네. 요새는 이제 거의 네. 유공자급이라서 네. 연금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면. 셋이나 되기 때문에. 네, 표창장 같은 거 참 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받을 수 있는데. 셋이고 지금 제일 큰아들이 초등학교 11살. 11살이죠. 4학년. 4학년이고 막내가 1살. 1살 이제 막 나온 지 이제 120일 정도 됐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언제부터 이 교육을 좀 해야 됩니까? 경제 교육이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삶의 일부인 거거든요. 삶의 일부? 네, 우리 부동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경제가 다 그냥 삶의 일부예요. 우리가 이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고 집에서는 살고 있고 학교에 가는 길이 있고 가는데 도로가 있고 뭐 서울이라는 동네가 있고 이런 게 다 부동산과 도시학 안에 있는 거거든요. 경제도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분유를 산다, 기저귀를 산다.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 태어났을 때 도장은 다 만들어줬죠. 도장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만들어서 다 주셨어요. 손자들. 도장 왜 만들어요? 동장 만들어야죠. 물론 서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서명으로 하죠. 네, 제가 없으면 그러면 도장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장으로 어머니가 그 만들어 주신 걸로 처음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죠. 애가 쬐금할 때. 왜 만들었느냐? 애기 태어나면 또 용돈 얼마씩 주잖아요. 그거 넣어줘야죠. 처음부터 다. 그래서 처음 통장 만들러 또 은행 가시면요. 뭐 출산 축하 이래가지고 10,000원인가 20,000원 통장에 넣어줘요 또. 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달달하게 받으면서 통장 만들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누군가 돈을 주잖아요. 뭐 고모가 줄 수도 있고 이모가 줄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주고 하다못해 친구들도 와서 좀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름을 다 써서 통장에 넣어줘요.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써서 줘요. 축의금 정리하듯이? 네, 축의금 정리하듯이. 왜냐? 나중에 네가 다 갚아라 이거예요. 받았으면 언젠간 너도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넣어주는 게 사실 경제교육의 시작이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뭘로 만드는데 주택청약통장으로 만듭니다. 근데 주택청약통장으로 만들어주면은 누가 넣는지 써놓고 나중에 통장 정리하면 그게 안 나와요. 뭐 1회차, 2회차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럼 옆에 이름 다 써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준 돈이다, 누가 준 돈이다. 통장을 다 써서 줍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 얘가 나중에 커서 청약을 받아라 라는 의미는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는 아파트 같은 거를 사는 목돈을 굴려야 되는 통장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야 돈을 쉽게 못 빼요. 그리고 거기에는 들어가기만 하고 나중에 빼긴 힘들잖아요. 사실 주택청약 통장. 그러니까 거기엔 목돈이 들어가고 애가 유치원 정도 됐다. 유치원 정도 됐을 때 애들을 데리고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그냥 자유입출금 통장 있잖아요. 수시입출금 통장. 그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9만 원은 주택청약으로 가고 뭐 10만 원, 2만 원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비상시에 얘도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통장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핸드폰 요금이 거기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돈이 있다고 그게 다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목돈은 네가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적은 돈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소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써야 된다. 그렇게 통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지갑에 맨 처음 모아요. 지갑에 모으고 요건 수시 입출금 갈 거, 요거는 주택청약 갈 거 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저금을 하죠. 근데 은행 처음에 데려가면은 애들이 무서워해요. 왜요? 신기해하는 게 아니고요? 네, 무서워하더라고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그 경직된 분위기 있잖아요. 조용하고. 네, 앞에 그 청원경찰만 있고 이런 걸 되게 경직돼 하는데 쭈뼛쭈뼛해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해요. 그럼 뭐 이거 쓰지도 못할 거예요. 처음에 유치원생이 뭘 쓰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쓰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이름이라도 쓰게 하면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은행원 분들한테 통장도 만들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은행에 데려가야 됩니다. 원래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은행문이 원래 닳도록 밟고 다녀야 부자 된다고. 우선 돈을 운용하는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 상품을 제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은행이에요. 그리고 은행에 돈을 넣는 행위는 뭘 뜻하느냐?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월급이 다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내가 모으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도 자동으로 모아져요. 그러면은 이게 힘들다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는 게 힘들다라는 걸 우선 알려줘야 얘가 소비에 대해서 어려움도 알고 책임도 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첫째 아들은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네. 대화가 좀 되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러운 대화가. 그럼 평상시에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세요? 경제 교육과 관련돼서는? 경제 교육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교수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뭘 가르치겠다. 앉아봐라. 네, 앉아봐라. 너 이거 수요 공급 곡선 알아? 막 이러면서 네가 지우개를 200원에 사면은 이게 공급이 얼마고 이렇게 절대 안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숨 막힌다. 네, 숨 막혀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식 못 가르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들 만나면은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해요. 오늘 맨날 하는 얘기, 오늘 뭐 먹었니? 애들이 뭐 배웠는지보다 뭐 먹었는지가 중요해요. 학교에서 뭐가 나왔어 그러면 또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배웠냐는 진짜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 선생님이 뭘 틀어줬어, 무슨 일이 있었어, 뭐 학교 갔다 오는데 뭐 떡볶이집이 있었어, 떡볶이를 사 먹었어. 되게 사소한 대화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 일상 안에서 뭐 배웠니는 얘 일상 중에 되게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얘가 오늘 흥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캐치를 해가지고 오늘 뭐 떡볶이 트럭 아저씨가 와가지고 떡볶이를 먹었어? 라고 하면 그래, 그럼 오늘 떡볶이 트럭 얘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떡볶이 트럭이 얼마야? 그러면은 2,000원이야. 그러면 진짜? 그럼 맛은 어때? 그러면 많이 줘? 많이 줘. 다른 떡볶이집보다 많이 줘. 그러면 떡볶이 트럭은 왜 더 많이 줄까? 그러면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보던 떡볶이 트럭인데 이 사람은 왜 많이 줄까?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그 아저씨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맞아,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떡볶이 트럭을 한번 생각해보자. 왜 떡볶이집보다 떡볶이 트럭이 싸고 많이 줄까? 우선 가게에 들어가면 우리 모를래? 임대료를 내지. 근데 임대료는 아마 안 낼 거야. 임대료라는 단어도 알죠. 근데 임대료를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냐 하면은 이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집도 살아요. 월세를 내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냥 우리 집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임대료 개념으로 항상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호텔 가면은 뭐 펜션 가면 하루에 10만 원 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 공간에 대한 비용을 항상 내야 되는 거야. 모든 공간은 비용이 있다. 그래서 주차비를 낼 때 많이 얘기해줘요. 우리가 주차를 했잖아? 그럼 주차비는 내야 되는 거야. 이 공간을 우린 사용을 했잖아. 우리 차가 들어와 있었잖아. 근데 그 대신 어떻게 돼? 안전함을 보장을 해주지. 경찰 아저씨가 띄는 딱지로부터 안전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차를 박는 거에서부터 안전하게 해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는 임대료로 지불을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냐? 나중에 주차장 길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차비를 왜 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경제 논리에 우선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볶이 트럭을 보면서도 그런 임대료가 우선 발생을 하지 않아. 그 대신 아파트 단지에서 장사를 하니까 그 아파트에 얼마씩 줘요 또. 그런 걸 내게 되는 거지. 그 임대료가 첫 번째 없잖아요. 두 번째, 언제 와? 그 아저씨가 언제 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마다 와. 그러면은 떡볶이 일주일에 몇 번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아예 한두 번밖에 못 먹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야. 월화수목금토일을 장소를 다 바꾸기 때문에 이 장소 하나에서 장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장소를 7번 옮기면은 7번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장소의 이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몇 명이 장사하냐 이거예요. 한 명이잖아요. 혼자죠, 혼자. 네, 혼자 운전하고 혼자 팔고. 다 하잖아요. 재료 준비하고 인건비 줄어드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그 떡볶이 트럭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학교 앞에 정자 있는 아파트 정자에 있거든요. 그럼 정자는 뭐야? 사람이 모이는 곳. 입지를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매출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사람이 떡볶이를 판다. 거기 테이블이 있냐 이거죠. 없죠. 빨리 서서 먹거나 아니면 포장해서 가거나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떡볶이 트럭이 있는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치가 테이블에 앉아서 먹으면 10분, 15분 먹고 얘기하면 30분 가는 그 공간의 가치인데 사람들이 1분마다 사서 가요. 이른바 회전율. 네. 애기한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 매상고가 높고, 네.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전문적인 단어 안 알려주죠. 가능 매상고가 높고, 매출이 높고, 회전율이 센 거예요, 이 집은. 그리고 객단가가 낮지만 그만큼 회전율이 높으니까. 근데 회전율이 높은 지역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 이게 바로 부동산이고 경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듣는 아이는 영재 말고 일단 나가는 아이고, 일반적인 아이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매번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다 아이한테 주입을 시키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주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떡볶이 트럭 다음 주에 또 왔다. 그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려주고, 그 다음 세 번째 알려주고, 아니면 떡볶이 먹으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귀등으로 들어요. 진짜 귀등으로 듣는데. 듣고 이렇게 흘러 지나가죠, 그냥. 근데 그게 계속 돌아. 돌면은 돌면. 애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아이들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해보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부모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같이 이 부동산과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주로 그런 대화는 네. 교수님이 하세요? 저도 하고요. 보통 퇴근하시고 저녁에는 제 아내도 해요. 대화. 네, 제 아내도 일반적인 상황을 볼 때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네. 서로 대답도 하고 그러면 애도 물어봐요. 그러면 아빠는 회사에서 뭐 해? 그러면 일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는 사실 회사에서 부동산 일을 하는데요 이러면서 부동산 회사 다닐 때 저기 빌딩 보이잖아? 이 빌딩이 있으면은 이걸 누가 사겠어?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 상품을 만들어 그런 일을 해. 그럼 아이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네, 못 알아듣.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런 빌딩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사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회사에도 맨날 데려갔어요. 맨날은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주말에 사무실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아빠가 일하는 풍경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뭐 학교에도 애들이 오기도 하고 제 사무실에도 지나가면서 보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서로 일상이 어떤지를 공유를 해야 서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어때요? 아이들 오면은 야,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딱 닫아버리잖아요. 딱 닫아버리는 순간 그 아이가 보는 세상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 달라지기 시작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중요하군요. 대화가. 네, 진짜 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일하고 와서 막 되게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아들 셋 다 받아주는 거예요, 대화를? 아들 첫째, 둘째는 다행히 대화를 하는데 셋째는 아직 대화를 못해요. 첫째, 둘째도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퇴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퇴근하고 밥 차려 먹을 힘도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도 그러면 사람들이 소파에 누워버리죠. 근데 좀 그렇지 않고 아이들하고 대화는 해보자. 조금 내가 힘들어도.